안녕하세요. 오늘 영상 찍기 전에 저번에 바나나 꽃이 얼마나 폈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첫 장면을 이렇게 켰거든요. 여기 바나나 자주색이 이렇게 늘어진 거 있죠? 이게 위로 일자로 됐던 게 이렇게 기역자로 아래로 이 꽃 봉오리가 아래로 숙이면서 이제 한 칸 한 칸 필 거예요. 제가 영상 찍을 때마다 첫머리에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이만큼 폈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켰어요. 제가 이 김치 양념 냉동실에 있는 거 왜 보여드리는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오늘 김치 겉절이 담으려고 얼렸던 그 양념을 이렇게 어제 잠자기 전에 냉장실로 옮겼거든요. 그럼 이렇게 다 녹아 있어요. 말랑거리게. 안녕하세요. 핫사입니다. 오늘 겉절이 만드는데 양념을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하는 걸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보통 이렇게 살림 초보일 때 김치 담다 보면 양념이 많이 남거나 모자르거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양념 남았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일단 얼려봤어요. 얼리고 남은 양념을 갖다가 다시 김치 담을 때 녹여서 해봤더니 김치가 그 냉동식을 시켰기 때문에 발효는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그 양념을 다량으로 한 다음에 김치가 필요한 만큼씩 그때그때 담아서 그 양념을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이렇게 빨간 김치 담을 때 이렇게 쓰기도 하고, 백김치는 이제 고춧가루만 안 넣으면 백김치 담을 수 있는 기본 양념, 모든 김치는 기본 양념이 파, 마늘, 뭐 생강 그런 기본 양념은 다 똑같잖아요. 그리고 젓갈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가 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양념이 남거나 아니면은 제가 시간 있을 때 만들어서 이렇게 냉동실에 얼려놔요. 밀가루 풀이나 아니면은 쌀풀을 그날 하루 대량으로 끓여서 거기다 이제 모든 양념을 하는 거거든요. 젓갈까지 다 넣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남은 양념이 아니고 하루 날 잡아서 만들 때는 젓갈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파, 마늘, 뭐 이렇게 사과, 배, 그리고 양파 같은 그런 기본 양념을 다 갈아서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놓거든요. 고춧가루 섞어서. 그래서 오늘은 기본 양념 해놓은 걸 미리 덜어가지고 이렇게 얼려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비닐봉지에 다 이렇게 해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다 녹았으니까 오늘은 겉절이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오늘은 겉절이 담으려고 이렇게 5시간 동안 절궈서 지금 건져서 왔거든요. 그러면은 이 고춧가루 양념한 거 얼린 거 녹은 거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집집마다 들어가는 야채 가미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꼭 갓을 넣어요. 라오스에는 갓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갓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라오스는 갓 김치 담는 것도 있고, 이거는 이제 김치 담을 때 아니면 백김치 담을 때 넣는 청갓이에요. 오늘은 겉절이를 해서 먹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파는 얼리면은 이게 좀 물른 듯 하면서 이렇게 질겨지니까 제가 파는 김치 담는 날 이 소스에다만 섞거든요. 이렇게 해서 김치 길이처럼 길쭉길쭉하게 썰어요. 파를 좀 많이 넣으면
김치가 달큰하기도 하고 파김치는 그 즉시 무쳐 먹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파를 좀 저는 오늘 많이 넣는 거예요. 그리고 양파도 이미 갈아서 고추물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양파는 그 천연의 단맛이 있어서 김치에 설탕 대신에 효소나 이런 천연재료를 넣으면 감칠맛도 더 나고 익었을 때 김치가 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짠맛도 쓴 듯 짠 맛이잖아요. 그거를 좀 숨겨주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양파하고 파하고 좀 많이 넣는 편인데 겉절이니까 이렇게 샐러드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기본 양념을 일단 이렇게 준비를. 이게 제일 중요한 고추 쌀풀 해서 고춧가루 뭐 여러 가지 양념해서 이렇게 얼린 거를 쏟아요. 네. 고춧가루는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불어놨잖아요. 근데 고춧가루가 좀 부족한 듯 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담으면서 가미를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게 오늘은 겉절이가 좀 많은 편이고 하니까 고춧가루 좀 더 넣고 저는 새우가루를 김치에 넣거든요. 근데 뭐 이거 알레르기 있다든가 그러면은 새우젓이나 이런 새우가루 못 먹는 사람은 못 넣잖아요. 근데 겉절이는 금방 묻혀서 먹는 거라서 너무 진한 다른 젓갈 같은 거보다 이렇게 가볍게 된 젓갈을 쓰는 게 낫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겉절이나 김치 담을 때 집에서 오래 묵은 저희는 이제 100년이 넘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효소 역할을 하라고 일부러 제가 간장, 이 묵은 간장을 조선 간장을 넣어요. 그리고 발효하는데 도움되라고 뉴슈가. 이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한 꼬집 정도만 넣으면 돼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효소를 저는 이제 김치 담을 때 효소 꼭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여러 가지 딸기를 발효한 딸기 효소, 그리고 이건 복숭아, 개복숭아하고 라임을 발효시킨 효소. 이걸 너무 많이 넣어도 이게 단성분의 그런 양념들도 많이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너무 달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발효된 거지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묻히면서 농도를 보면 돼요. 짧은 시간 내에 겉절이 조금 진하게 절거졌기 때문에 배추에 간도 웬만큼 돼 있거든요. 김장김치처럼. 그러니까 먹어보면서 이거를 해야 돼요. 시간이 걸리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다 묻혔거든요. 제가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 카메라를 껐다가 다시 켰는데, 그래서 이제 다
되면 겉절이니까 이제 깨소금을 좀 넣어요. 통깨에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일부는 조금 갈아서 넣어요. 그래야 구수한 맛이 있잖아요. 조금 깨소금을 좀 갈아서 넣으면 고소한 맛이 있고, 샐러드에 기름친다 생각하면 겉절이는 조금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넣어서 하면, 마무리를 하면 좋아요. 맛이 더 고소하면서 그날부터 먹을 수 있는 게 겉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들기름. 들기름이 피부에도 좋고 뭐에도 좋고 하다고 생들기름으로 일부러 한 수저씩 먹는 데도 있잖아요. 이거는 참기름이거든요. 그래서 가미를 해서 마무리를 해요. 이거는 이제 그날 짧게 며칠 동안에 먹을 수 있는 게 겉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고소하게 담아도 더 맛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설탕 대신 뭐 효소나 뉴슈가 같은 게 들어가서 발효도 되고 하는데, 이렇게 보관하고 오랫동안 먹을 김치에는 기름을 넣으면 안 되죠. 국물을 손으로 이렇게 찍어서 먹어보면 그게 간을 그렇게 해서 측정하면 돼요. 집집마다 들어가는 뭐 젓갈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제 금방 먹을 거는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더 쳐도 더 맛있어요. 오늘 저녁에 식구들하고 먹을 거는 참기름을 좀 더 치면 그날 먹기가 더 향긋하기도 하고 금방 먹기에는 고소하고 입맛을 돋구죠. 그래서 이제 다 정리하고 이거는 저녁에 먹으려고 참기름 더 쳐서 이렇게 준비한 거거든요. 제가 오늘 이거 소개해드린 거는 이제 살림 초보는 처음에 양념이 남으면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잘 담아졌는데 다시 그 남은 양념을 넣으면은 너무 양념이 많아서 나중에 김치가 있고 국물이 생겼을 때 너무 양념이 진짜 3분의 1은 양념으로 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냉동실에 양념 남았을 때 얼렸다가 활용하는 법도 있으니까 한번 이 팁을 활용해 보시라고 제가
소개해드린 거거든요. 그 겨울 김치 담을 때 특히 이제 김장 양념은 더 다양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김치는 무김치나 배추김치나 뭐 이렇게 여름에 열무김치 담을 때 기본 양념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준비해 놓으시면 저희 시장 갔다가 갑자기 이렇게 담고 싶은 여자들은 그렇잖아요. 김치거리 딱 봤을 때 담아서 드시는 분들은 아 저거 담아야겠다 그러는데 그 과정이 사실 양념 준비하는 것 때문에 너무 이렇게 김치 담을 때 그 양념 준비 과정이 길기 때문에 그게 귀찮아서 여자들은 김치 안 담으려고 하는 게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방법으로 이렇게 저도 양념이 남았다가 얼려보고 이걸 터득하게 됐고, 그래서 그 후로는 기본 양념을 이렇게 쌀풀이나 밀가루풀로 활용할 때는 이제 밀가루풀은 열무김치 담을 때 활용하면 좋죠. 보리물이라든가. 그래서 그렇게 용도별로 그렇게 해서 하루 날 잡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김치가 떨어졌을 때 그때그때 이렇게 활용을 하니까 굉장히 편해요. 그냥 양념이 준비 다 돼 있으니까 기본 야채만 준비하고 파 정도만, 양파를 이미 다 넣은 상태라면 양파 안 썰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파만 준비해서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소개해드린 거예요. 오늘은 너무 번잡스럽게 갑작스럽게 이거를 준비하게 돼서 제대로 준비가 된 보시는 분들이 번잡스럽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이 김치 담으려면 굉장히 번잡스럽잖아요. 그래서 화면에 나가는 거는 깨끗하게 이 담는 과정만 나가지만 이렇게 아침부터 준비하려면 괜히 어수선하고 그렇거든요. 안정이 안 되고. 그래서 점심도 안 먹고 지금 이거 절거지기 기다렸다가 지금 이렇게 해서 그 과정 보여드린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김치 양념 남았을 때 다 냉동실에 얼린다든가 그렇게 해서 어느 김치든 다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백김치를 많이 먹는 집은 고춧가루만 넣지 않고 기본 양념을 그렇게 해서 쌀풀하고 해서 얼렸다가 자기네 먹는 양만큼씩 이렇게 나눠서 얼려놨다가 사용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자취하는 엄마 아빠 떨어져서 생활하다 보면 이거 김치 담아 먹는 거는 엄두도 안 내거든요. 저도 자취생활 10년 했지만 안 하면 안 했지 그 김치 담는 거 생각은 안 했어요. 깍두기는 담아 먹어봤어도 깍두기는 아주 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취생들은 집에 엄마가 김치 담을 때 그런 거 그렇게 양념 얼려놨다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무김치는 그냥 무 썰어서 그 양념만 섞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먹어도 되고, 열무김치도 그렇고 쉽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엄마들도 이거 보면은 그렇게 양념 얼렸다가 자식한테 이렇게 멀리 있는 자식한테 요즘엔 택배문하고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것만 보내서 기본 재료 이렇게 해서 넣어서 먹으라고 하면, 요즘에 굉장히 지저분한 중국 음식 재료 그런 것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엄마가 준비해준 김치 양념만 이렇게 해서 보내주면은 굉장히 서로가 아주 기분 좋게 받아 먹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김장김치 양념도 같이 판다고 하는데 그거를 쉽게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얼만큼 김치가 청결한 김치냐 아니냐가 요즘에는 중요하잖아요. 김치를 많이 먹진 않잖아요. 옛날같이. 그래서 이렇게 쉬운 방법도 있으니까 하루 시간 내서 이렇게 준비했다가, 맞벌이 하시는 분들도 항상 바쁘기 때문에 아침에 잠깐 일어나서 저녁에 이렇게 절거놓고 그 냉동실에 있는 양념 꺼내서 무쳐놓기만 하고 출근하시면 되니까 그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해드려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 방법 한번 활용해 보세요. 안녕히 계세요.